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차이나 전기차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지만 제가 이제 오늘 할 주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지금 차이나 전기차가 떨어져서 더 걱정하고 계시죠? 바로 차이나 리스크, 중국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려고 이런 컨텐츠를 마련했고, 일단 결론은 차이나 리스크는 차이나 전기차에는 없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분석해서 결론을 내렸고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미중 패권 전쟁이나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끝, 그 다음에 전기차 산업의 앞으로 성장 과정,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차이나 전기차 이런 그 뉴스나 이런 분석 같은 거는 그래도 제가 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차이나 리스크,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진핑이 3연임, 3번 연임을 앞두고 있죠. 그게 거의 이제 장기 독재, 종신 독재, 그 정도로 가는 거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밑 작업으로 다 이런 뭐 공동 부유라고 해서 빅테크 인터넷 기업들 다 죽이는 거랑, 아니면은 뭐 부동산, 교육 산업, 이런 거를 다 잡는 게 다 시진핑의 3연임을 목표에 두고 하고 있는 다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텐센트나 이런 미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을 다 때려잡고 있습니다. 중국이 뭐 독점 규제, 반독점 규제 뭐 이런 걸로 이런 명분으로 텐센트, 알리바바 뭐 이런 디디 추싱 이런 걸 다 때려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일단은 중국에서 규제하는 산업들이 있어요. 그 산업 특징이 뭐냐면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산업이고, 그 다음에 반독점, 불공정한 산업, 그 다음에 출산율에 부담을 주는 산업, 이게 교육이나 부동산이죠. 그리고 부채 의존도가 높은 탄소 배출 산업, 이렇게 중국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반독점, 이게 거의 알리바바, 뭐 틱톡, 텐센트 이런 인터넷 기업들이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독점으로 불공정한 산업을 할 수 있다고 중국에서 그렇게 규제하면 규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국 정부에 반하는 이런 얘기를 알리바바 그 마윈이 올렸었죠. 그래서 마윈도 몇 달 동안 어디 갔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인터넷 기업들의 뭐 회장이나 CEO들은 인터넷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그 중국 인민들의 그런 파워가 있거든요. 그런 전달력, 그런 뭐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전파력이 엄청 세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시진핑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독재를 하고 연임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걸림돌이 나중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독점하고 그 다음에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기업들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단도리를 치는 작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 또 육성하는 산업이 또 있는데요. 그런 거는 신에너지, 환경보호산업, 당연히 전기차가 들어가겠죠. 전기차나 뭐 원전이나 아니면은 뭐 신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국가안전산업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겠고, 고품질 발전산업,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산업, 이런 거 대충 다 보시면은 전기차가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죠. 거의 이런 거를 다 합쳐본다면은 신재생에너지나 아니면 신 4차 산업혁명의 제조업 회사를 육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조업 회사는 중국 입장에서는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되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국가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걸 더 육성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런 제도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도 받침돼야 되는데, 그런 기술력이 중국 내수 시장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 산업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비교해서 인터넷 테크나 빅테크 인터넷 산업들은 솔직히 말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동 부유의 목적으로 공공이 다 잘 사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시진핑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인터넷 산업들은
그렇게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어떤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 뭐 사람들을 채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이런 것이. 그래서 그런 거에 다 저촉되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회사들은 애초에 중국 시장에 상장도 못했어요. 왜냐? 상장 조건에 맞지가 않거든요. 지나친 부채가 많거나 아니면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외자 유치를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는 지금 중국 시장이 열려서 그렇지, 예전에는 외화를 전혀 유치를 안 했어요. 100% 중국 자본으로 세워야 그거 미국 말고 중국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인터넷 회사들은, 중국 회사들은 중국에 상장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디디 추싱도 미국에 상장하려다가 또 막 중국이 왜 이렇게 상장하냐 해서 빠꾸먹고 지금 막 제재를 당하고 있는 게 다 이런 중국의 제도와 육성 산업 이런 전략의 한 울타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를 모아서 AI가 최적 그 효율성을 갖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을 제일 갖는 시대이고, 더욱더 빅테크 기업인 공룡 빅테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페이스북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성장할 것이고, 중소기업은 살아남기 힘든 시대입니다. 이제 독점으로 더 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업화로 인해서 자동차, 반도체, 자원 등등 독점 국가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 금융 세력은 ESG의 논리로 제조업 국가를 컨트롤, 그러니까 ESG로 제조업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자동화로 일자리 창출과 공장을 신축 중이잖아요. 저희 배터리 공장이나 아니면 뭐 테슬라도 있겠고, 테슬라 뭐 기가 텍사스가 다시 이제 뭐 이달 내에 다시 다시가 아니라 공장을 이제 가동한다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중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은, 그래서 ESG라는 거를 미국이나 유럽 자본들이 좋아하거든요. 이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근데 ESG에 규제를 받지 않는 중국 회사가 뭐냐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뭐 디디 추싱, 틱톡, 화이, 교육 관련 컨텐츠 뭐 이런 하는 회사랑 뭐 이런 회사들이 ESG에 규제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인터넷 기업이고 어떤 뭐 제조업을 해서 막 생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탄소 배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 기업이라서 그나마 기업 문화도 좀 투명하고 자율성에 맡기니까 ESG로 딴지 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뭐 이런 틱톡 이런 거는 어떤 게 좋냐면, 중국은 엄청난 인구가 있잖아요. 뭐 14억, 15억 막 이렇게 인구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인구의 데이터베이스를 솔직히 중국이니까 개인정보를 거의 마음대로 쓰면서 AI 빅데이터가 모이는 거예요. 그 14억, 15억의 빅데이터가 모이고, 그거를 중국 입장에서는 AI를 발전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더 개발하고 이런 게 더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이런 게 더 크면은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이나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나, 탤런트, 이런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빅테크 기업, 인터넷 기업을 규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커버리면 이제 규제할 수가 없게 되니까 구글이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적할 만한 중국 기업을 절대 크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논리에서 시진핑의 연인과 미국의 ESG 규제, 그리고 미국의 대적할 만한 이런 인터넷 기업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두 가지 역할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뭐 차이나 리스크라고 하는 인터넷 기업들이 그렇게 시진핑이 규제를 하고 계속 시진핑의 독재에 피해를 보게 하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ESG 규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진핑, 그러니까 독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개요를 잘 보셔야 되는데, 중국은 3대 파벌이 있어요. 3대 파벌.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막 중국 역사를 공부하거나 중국의 뭐 정치 이런 문화 이런 거를 정확하게 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3개의 파벌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청당, 젊은 엘리트를 양성하는 청년 주주기라고 해서 공청당이 있고, 상하이방,
고향 상하이 출신 인사들이 갖고 있는 당이고요. 태자당, 시진핑이 있는 당이거든요. 시진핑이 있는 이 세 가지 당이 서로 뭐라고 해야지? 서로 있잖아요. 서로 자기의 주석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진핑이 계속 3년임을 하고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상하이방이나 공청당을 당연히 규제를 해야겠죠. 시진핑 입장에선 태자당이 거의 일당 독재를 할 수 있게.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뭐 종신 아니면 3년임 종신연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그래서 밑 작업으로 뭐 상하이방이나 공청당 기업들 중에 하나인 뭐 그런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거를 다 잘라내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보이냐면 독재를 오래 한 국가들은 다 바보가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국가들의 뭐 옆에 참모들은 다 바보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똑똑한 사람들은 미연에 다 쳐내거든. 숙청한다고 해야죠. 미연에 다 쳐냅니다. 쳐내기 때문에 독재 오래하는 푸틴이나 시진핑 옆에는 똑똑한 참모진들이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똑하면은 뭐 반란이나 이런 걸 일으켜서 자기 왕자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연에 다 쳐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아부 잘하고 아첨 잘하는 그런 그런 신하들만 갖고 나라를 이끌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재를 오래 하면은 결국 후계자가 없어지고 그 후에 독재 후에는 그 뭐 어떤 나라든 다 전성기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주장하는 게 마오쩌둥, 마오이즘을 주장하거든요. 예전에 마오쩌둥이란 주석이 있었잖아요. 그 주석도 자기가 계속 독재를 하면서 좀 이상하리만큼 이상한 뭐라고 해야지? 이상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 이 고로 산업, 마오쩌둥이 했던 고로. 우리가 전 인민이 고로를 지어서 철을 생산하려면 유럽이나 뭐 세계 기술력이 갖고 있는 국가들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전 인민이 다 만들어라. 고로를 만들어. 이렇게 해서 고로를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고로 흑토로 지어서 이렇게 고로를 만들었는데 고로를 만들어서 전 인민의 농기계나 이런 걸 다 갖고 가서 철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런 구닥다리 고로로 만들면은 얼마나 철 질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했습니다. 이 사업도 고로 산업. 철을 생산한다고 전 인민을 동원해서 다 이렇게 고로를 짓고 마을마다 고로를 짓고 이런 싸구려 고로를 지은 다음에 철을 생산하려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철 산업도 망하고 뭐 참새를 다 잡으라고 참새가 뭐 농사를 방해한다고 해서 참새를 다 잡다가 그 오히려 흉년이 들게 되는 그렇게 됐었고 그러니까 이런 마오이즘 마오쩌둥의 이런 산업들이 전 인민을 못 살게 하는 그런 산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국이 엄청나게 쇠퇴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원래 잘 나갔어요. 청나라 때나 그때나 워낙 잘 나갔고 그래서 그 청나라 때 뭐 실크로드 무역이나 아니면 명나라 때도 중국은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열강들이 중국을 먹으려고 아편 전쟁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중국을 점점 중국 산업을 피폐하게 해줬지만 다시 청나라 때 멸망하고도 다시 중국은 인구나 아니면은 영토가 넓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마오쩌둥 때 또 다시 떨어집니다. 쇠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상한 마을에 막 고루를 짓고 이상한 구닥다리 싸구려 철을 생산하니까 망하게 되죠. 당연히 농기계는 없어지고 이제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사로 굶어서 죽어요. 굶어서 흉년이나 농기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도 이런 마오이즘과 똑같은 전략을 하는 게 뭐냐면 마오쩌둥과 똑같은 전략을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반도체 산업. 시진핑이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10년 전 기술을 지키기 급급하대요. 3년 만에 물거품이 됐대요. 지금 뭐 201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목표치예요. 목표치. 자기의 목표치는 뭐 20년에 40%하고 25년에 목표치 70%를 자금률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반도체 산업이란 게 한 번 뒤처지면은 따라가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리고 그 뒤처진 반도체를 쓰질 않아요. 기업들은 지금 우리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컴퓨터들이 반도체가 안 좋은 걸 씁니까? 엄청 좋은 거 최신식으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도체도 최신식으로 쓰지 안 좋은 거를 절대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도 예전 그 마오쩌둥의 고로 산업처럼 구닥다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산업을. 그런 거를 지금 시진핑이 하고 있다. 마오쩌둥이랑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다. 그러지만 연임은 더해서 독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연임을 이번에. 그래서 이런 시진핑의 정치적 입지와 정치적 이런 진행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왜 중국이 왜 전기차를 선택하게 됐냐, 이거에 대해서도 짧게 한번 안내해드리면은 내연기관에서 너무 후발주자였어요. 중국은 원래 산업이 엄청나게 지금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불과 10년, 20년 전에는 엄청나게 뒤처졌잖아요. 그래서 성능도 중국제 알아주잖아요, 여러분. 중국제 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제품 써보시면 아시죠? 지금 요즘 전자제품은 그나마 샤오미나 이런 거에서 잘 만들긴 하는데, 그 기계 쪽, 중국 기계, 뭐 조선이나 자동차 이런 거는 진짜 구닥다리입니다. 중국 자동차 내연기관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안 돼요. 수출을 못 해요, 이거는. 그래서 내연기관 완성차를 못 만들기 때문에 점프업 산업으로 이제 안 되겠다. 우리 디젤 차나 휘발유 차는 안 된다. 독일 3사나 심지어 현대 이런 것도 못 따라간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긴 접고 우리는 그냥 전기차로 바로 가자. 그래서 전기차를 그때부터 전폭적으로 20년 전부터 계속 밀어준 겁니다. 전기차가 잘 될 수 있도록 보조금이나 이런 산업이나 이런 걸 계속 밀어줬습니다. 중국이 약간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게 좋냐면은 어떤 산업을 밀어줄 때 진짜 몰빵을 할 수 있고, 그 규제를 싹 다 풀 수 있고, 그런 게 좋습니다.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좋기 때문에 그 일사불란한 그런 장점을 얻은 게 다 바로 전기차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전기차 세계 전기차 비중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전기차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산업들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세계 전기차 비중이 이 정도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전기차 비중 중에 거의 64%나 47% 이렇게 중국 전기차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를 왜 살려주냐, 왜 이렇게 차이나 리스크가 없는 거냐, 나중에 그거를 어떻게 보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산업을 제가 분석할 때는 돈의 논리를 제일 먼저 분석을 하거든요. 돈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이 지금 중국 전기차 산업에 미국 돈이 들어갔다, 이걸 보면은 중국이 섣불리 전기차 산업에 뭐 차이나 리스크라고 해서 시진핑이 섣불리 규제는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걸 또 뭘 느꼈냐, 이번에 신장 위구르 바이든이 서명을 하면서 타격을 줬잖아요. 그 인권 탄압하지 마라, 니네 거기 수입 안 한다, 니네 거기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한 뭐 그런 제조업 상품이나 이런 거 수입 안 하는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그 법안을 발의하고 한 하루 이틀 지나서 신장의 대리점을 테슬라가 개설을 했죠. 이런 거 보시면은 중국 전기차 산업에 이미 테슬라가 들어간 그런 시점부터 거기를 띄워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미국 자금도 들어가고 심지어 더 키워주려고 미국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테슬라는 지금 중국 시장 매출을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55%까지 갔다가 지금 31%인데 이렇게 매출 비중이 테슬라의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높고 있고, 중국 시장이 지금 전기차도 1등이고, 그 다음에 BYD라고 비아디 중국 배터리 기업도 워렌 버핏이 뭐 10년 전부터 투자하고 있었고, 그때는 우리가 놀렸잖아요. 에이, 저거 중국 기업 뭐다러 투자해. 워렌 버핏이 늙더니 지금 생각을 잘 못하나봐 그랬는데 지금 비아디가 엄청나게 상승했죠. 이런 거 보시면은 돈이 다 미국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고, 일단은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진출한 것부터 중국 전기차 산업은 앞으로도 상승할 게 무궁무진하다. 차이나 리스크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나중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당분간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 배터리 점유율도
지금 중국계가 44.3%를 정확하고 있고 21년 기준. 그 다음에 배터리 업체별 점유율은 CATL이 지금 29%나 이렇게 더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LG랑 비교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전기차 산업을 미국이 더 띄워줄 거라고 저는 왜 보냐면은, 일단은 테슬라가 중국에 상하이 공장을 지었잖아요. 기가 상하이라고. 만약에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을 키워주려고 했으면은 기가 서울, 기가 인천, 뭐 기가 부산 이렇게 지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가 상하이에 짓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22년부터는 테슬라에 들어가는 전 모델 배터리를 LFP 중국 리튬 인산철로 중국제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중국 전기차 배터리를 밀어주게 돼 있다. 뭐 미국에서 그렇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뭐 시총이 다른 데랑 비교 안 됩니다. 이걸 다 합쳐도 테슬라의 발톱도 못 따라가요. 이렇게 보면 테슬라는 엄청난 기업인데, 그 기업 중에 하나 공장이 상하이에 있고 많은 생산을 한다, 상하이에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침투율이 이렇게 돼 있고 17%로 올랐고요. 연도별로는 이제는 중국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20%가 넘었습니다. 전기차가 중국에서도 이제 20%가 넘어요. 그래서 거의 다 대략적으로 요새 나오는 전기차 자동차들은 거의 다 전기차다. 거의 서민들이 쓰는 거는 거의 전기차를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살려고 하면은 뭐 홍광민이나 이런 저가 전기차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LFP 배터리가 3원기 배터리보다 가격적으로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저렴한 제품들이 중국에서 나와서 판매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LFP 배터리랑 NCM 배터리, 3원기 배터리랑 이 비교는 또 따로 컨텐츠를 마련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LFP 배터리가 앞으로도 잘 나갈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중국 전기차, 지금 차이나 전기차 떨어졌다고 팔 생각을 절대 하지 말아라.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지금은 팔 때 아니다. 그러니까 팔 때가 되면 팔겠는데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 대립 심화에도 월가 금융사들은 중국 사랑이 뜨겁다. 그러니까 블랙록, JP 모건 스탠리, 뭐 골드만삭스, UBS, 시티은행, 이런 은행들이, 이런 미국 금융사들이 중국에 지금 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JP 모건은 지난해 8월 중국 측과 합작 투자회사인 증권회사 경영권을 완전 인수했습니다. 이거를 중국이 풀어줬어요. 야, 니네들 이제 옛날에는 안 풀어줬거든요. 근데 야, 이제 니네들 금융사 들어와서 투자해도 된다. 우리 자산 관리를 해도 된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도 중국 본토에 5개 새로운 은행 면허를 취득하려 추진 중이고, 골드만삭스는 중국 지사의 인력을 2배로 늘렸대요. 이렇게 지금 미국 돈, 해외 자본들이 중국 시장을 점점 잠식해 나가고 있다. 이게 과거 우리나라 98년도 IMF랑 비슷하죠. 98년도에 IMF가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망해서 힘들기도 했지만, 결국은 미국 산업 중심의 체제로 회계 뭐 이런 체제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기업들이 더욱더 커지게 됐죠. 가전제품이나 이런 게. 왜냐?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만약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주주다 그럼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삼성 스마트폰을 쓰실 거예요? 아니면은 뭐 소니 거 스마트폰을 쓰실 거예요? 소니에는 투자를 안 했잖아요. 우리가 주주 입장에선. 미국도 똑같은 거예요. 삼성에 투자해서 삼성이 그 98년도 이후에 더 많이 성장하게 된 겁니다. 왜냐면 삼성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래. 한국에 더 많은 기업들을 외국 자본이 가져가면서 한국 시장이 파이는 더 크게 됐습니다. 물론 그런 파이에서 얻는 소득들은 다 미국이나 해외 자본으로 넘어가게 됐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중국에도 외국 자본, 특히나 미국 쪽에 골드만삭스, JP 모건 스탠리, 시티은행, 뭐 블랙록 이런 자본들이 들어간다는 거는 향후 중국 시장이 더 많이 커질 것이고, 특히나 테슬라도 들어간 거 보면은 전기차 시장도 더 많이 커질 것이다. 하지만 이게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이겼다, 이게 아니고
빨대를 꽂은 거죠. 이 빨대, 그 중국의 그 과즙에 빨대를 꽂고, 그 이유는 다 미국이 가져갈 거다. 그래서 결국은 미중 패권 전쟁에서도 결국은 미국이 이겼고, 지금 자본들이 점점점 잠식해 나가고 있다. 중국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 여러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제조업은 앞으로도 뭐 전기차 산업은 더 이런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키워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은 중국을 이기고 자본적으로도 이제 점점 잠식해 나가고 있다. 그다음에 전기차 산업은 테슬라가 들어온 시그널부터 결국은 키워줄 수밖에 없는 산업이 됐다. 그리고 시진핑은 3연임을 위해서는 미국에 적극적으로 뒤에서는 협조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차이나 리스크는 없다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알람 설정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CATL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내일 기사를 읽어드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